안녕하세요. 학계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안내대로 쌤이 매주 둘째 주 그다음 여러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1 시에 여러분이 이제 공약법 강의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 첫 주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문 공약법입니다. 운문 공약법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 현대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3월 달에는 우리가 산문 공약법 고전 산문 그다음에 현대 소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교론 그다음 5월 달에는 우리 여러분 문법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문풀 그렇죠. 테마를 풀기 위한 테마 문풀 공략법을 이제 기획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 강의를 이제 해 놔놓고 아마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녹화를 해서 선생님이 카페에 특강 코너가 있죠. 여러분 이제 배너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이 이제 올려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전에 수시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공략법들을 잘 보면 됩니다. 이 공략법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략법이라는 말은 애프터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성주의가 되면은 그렇죠. 구성주의는 하면은 여러분 선생님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바로 단계별 뭐를 활용한다? 전략을 활용한다. 그 전략이 바로 공략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뭘 해야 돼? 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쌤은 여러분한테 수업을 할 때도 강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잘 뭐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가에서 설립돼 있는 계획돼 있는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실행을 해 나간다. 그렇게 해서 꼭 실행을 해 나가면은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에 맞게끔 이제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이 항상 선생님이 이제 그 2002 개정 과정 교육 과정도 특강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뭐다? 개론서다. 입론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과정에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성취 기준이 있다. 그렇죠. 그 성취 기준은 교육 과정의 개론서 중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을 항목별로 중요도별로 설정을 해 놓은 거다. 그다음에 그 성취 기준 중에서 뭐다 중요한 걸 뽑아서 뭐를 해 놨다. 우리가 학년별 뭐다 학습 목표를 정해 놨다는 거죠. 그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교과서의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이 전부 다 여러분이 교과서로 다 뭐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이 두세 개가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 단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문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아마 인제 임용 시험에서 제일 변수로 많이 작용하는 게 이제 바로 문학이죠. 그 문학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현대시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쵸? 제일 변수로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시를 이제 여러분이 공략하는 법을 인제 배우는 거예요, 운문문학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제 프린터 한번 봅시다. 그죠? 오늘 인제 우리가 공략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계획대로 있는 게 운문문학 공략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제 여러분 학습을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지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여러분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 스포츠를 한다, 예능인이다 이래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사를 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뭐 해야 되나?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려면 학생들한테 뭐가 신뢰감을 줘야 되겠죠. 그랬잖아.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또 뭐해? 다른 선생님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잘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뭐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많이 있잖아요. 옛부터 우리 내려오는 지도방뭐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아 훌륭하면은 그 제자는 뭐가 된다? 더 훌륭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훌륭한 인자를 배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인제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면은 만약 멍청한 교사 같으면은 뭐야? 학생이 똑똑한 학생도 멍청해진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은 교사의 뭐 하는 거에 그런 학습 내용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교육 과정에서 배웠을 때 뭐 배웠습니까? 옛부터 인제 1960 우리나라는 1900 뭐 저 서양에서 1960년 이전의 교육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교육 이론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형식주의는 모방이죠. 모방하는 거다. 딱 정해진 하나의 모범 외모를 그대로 반복 모방하는 겁니다. 반복 모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제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선험적으로 축적돼 가는 거니까 모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엘리트 선생이 돼야만이 학생들이 뭐다? 엘리트 바로 뭐예?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라는 거는 인제 도제 제도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제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인제 행동 변화하고 설득을 하려면은 연설을 하거나 여러분 뭐다 설득적인 글쓰기나 할 때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죠. 뭐를 인제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까? 바로 신념입니다. 그죠? 신념. 그다음에 뭐다? 태도 변화. 그다음 뭐 한다? 행동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를 하려면은 그래서 어떤 뭐다? 강사가 뭘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강사가 화자이죠. 그지? 연사니까 공신력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치? 공신력. 그러면 공신력이라면 또 우리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문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문성은 어디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경력, 연령 이런 데서 생긴다 그랬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인제 공신력의 제일 첫 번째 요소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완이라는 강사는 그렇잖아. 얼마나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우리는 뭐다? 신뢰죠. 그러면 우리가 약을 산다, 물건을 산다 이런 것도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회사 제품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왜 브랜드를 보고 사느냐? 바로 뭐예요? 그 브랜드가 뭐가 있으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잖아. 그다음에 또 우리가 특히 여러 뭐 IT 제품 같은 것은 여러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싸구려 제품 싼 것도 뭐 그렇잖아. 아주 뭐 실제 뭐 회사보다 더 많아. 그죠? 반값도 안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지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 처리를 하거나 활용을 할 때 뭐다 오류가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생기면은 우리가 정교한 바로 우리가 뭐야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렇죠. 경쟁력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요소 그대로 찾으면 돼요. 학력, 경력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연령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그렇잖아. 있지. 그럼 여기 인제 선생님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 결과물들이 선생님이 여기서 2011 학년도부터 쭉 이렇게 뭐 하는 거예 합격자 수가 쭉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렇잖아. 그런 걸 인제 보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학력입니다. 그렇죠? 학력이 여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력이 그래도 괜찮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한테 인제 어떻습니까? 믿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뭐 그렇지 과거 학력이 지금 뭐 잘 가르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 학력은 뭐가 되나? 뭐든지 필요 조건은 되죠. 내부터 잘했으니까. 그러면 인제 이것이 뭐 잘했다고 해서 뭐야 가능성은 있는 거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야 이게 있고 그다음 또 여기 보세요. 경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경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강사로서는 뭐예요? 탑 클래스에 어떻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다음 학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게 우리가 가장 국가에서 공신력이 있다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매체에서 이렇게 강의를 인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수능 강의도 했지만은 임용 강의도 쌤이 인제 EBS에서 인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보세요. 우리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재, 전문적인 교재도 많이 썼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대입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교수를 가리키는 교수법을 가리키는 거니까 학교 경력과 그다음에 학교의 교재를 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문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학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죠. 문학 그 작품을 어떻게 가리키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수능처럼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해서 그렇죠. 다른 곳에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리키는 교수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수능은 교수법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뭐다 소통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뭐하나 이 강사가 잘 가르쳐도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청자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많은 게 기존 입장 태도가 되겠죠. 그러면 태도가 여러분 뭐야?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훨씬 더 많은 거에 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뭐 하는 거에 태도를 가진다는 거는 우리가 화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슨 개념을 가져야 됩니까?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뭘 한다? 우리는 뭐야?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치? 그걸 인제 우리는 뭐라 그래?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뭐예요? 매일 인제 선생님은 이제 인제 예전부터 인제 그게 인제 그때 하나의 뭐다? 하나의 인제 경험인데 선생님도 학교 근무를 할 때 바로 인제 그 선교사분한테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바로 뭐하나 바로 이 미국식 뭐예요 그 구성주의 인지 구성주의 교육을 받아서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인제 어떻습니까? 연세어학당에 한국어학당에 가서 자기도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도 영어를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인제 반반씩 섞어 가면서 인제 그러면서 그때 하면서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지금 말하니까 인제 이 지금 자기 실현적 예언 이런 겁니다. 자아 개념, 동기 유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3번씩 나를 칭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지. 거울 보면서 그랬잖아. 아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주 뭐 거울 항상 나는 이제 거울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아침에 부스스해요. 머리 부스스한데 뭐가 뭐 예쁘겠어요. 근데 "아이고 잘생겼노."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칭찬하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인제 기분 좋을 때 인간이 뭐 하나 화장실에 쌀 때잖아. 먹고 쌀 때 제일 뭐 하나 쾌감이 좋죠. 그럴 때 인제 같이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시원하지." 그다음에 인제 뭐다 점심시간에 그지 지금처럼 뭐예요. 점심때 되면은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수고했다. 오전에 그지? 잘 처먹어라." 그러니까 이때 자기 칭찬할 때는 너무 많아 이 표준어 쓰면은 좀 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쪼끔 많아 쌍소리들. "에이 새끼 잘 처먹어라. 수고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괜히 많아 웃음이 나죠,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다음에 인제 우리 끝나올 때부터 선생님도 강의가 끝나올 때부터 항상 해 옵니다. 뭐 하는 게 딱 그 마지막 할 때는 뭐 하나 딱 인제 어떠세요? 항상 뒤꿈치를 들고 걸어요. 그럼 뒤꿈치를 들으면 뭐 하나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뭐 사실은 저녁이 되면 피곤하니까 자꾸 뒤로 처집니다, 몸이. 그렇지. 그러면 인제 터득터득 가면서 사고도 느려지죠. 근데 인제 앞을 들면 딱 하면은 긴장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제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은 자기 점검이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수고했다는 거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지? 자기 잘해서 근데 강의를 오늘 뭐 하는 거야? 제대로 그렇잖아. 효율적으로 못했으면 쪼끔 많아 끄림직하지 그지? 예. 그러면은 인제 그걸 이제 뭐 하는 거야 저녁에 가서 이제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하루 3번씩 자기를 인제 칭찬해 나갑니다. 고런 걸 여러분 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그만큼 뭐예요? 효용성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꼭 공부를 떠나서
그렇죠.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인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첫 번째 인제 우리가 뭐 하는 거에 전략은 뭘 때문에 공신력,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교육 과정이나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내를 했고, 인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뭐다, 운문문학부터 인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고전 시가 그다음에 현대 시를 하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인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게 바로 뭐다? 상이어부터 그 구조적으로, 그렇잖아. 단계적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고전 시가를 하려면은 고전 시가라는 많은 거에 공부를 인제 중에 바로 뭐예요? 운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운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문 문학을. 자, 그러면은 무턱대고 우리는 지금 교사 임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뭐 어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뭐 하는 게 그런 공부는 무슨 공부라 그랬어요? 교수 학습이 아니고 뭐 하나 수학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면은 잘 뭐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효과적으로 잘 듣기 위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 대학교까지 강의는 대부분 인제 수업은 학습은 대부분 좀 수동적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은 여러분이 학생이 주도자가 하지 마라. 누가 주도자입니까? 그랬잖아. 선생님이 지도자죠. 그렇죠. 그런데 인제 완전히 뭐 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교사가 되면 어떤 이 수업을 전부 뭐 하나 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또 한 사람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개인 과외 지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그 교실에 있는2 3 0 명을 뭐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사람을, 그렇잖아. 그런데 학습 능력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관심 흥미도 다르고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 청자 분석하면 6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잖아. 바로 뭐예요? 입장, 태도. 그럼 태도도 다르죠. 그죠? 그다음 요구도 다르지. 그지? 그지?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바로 뭐 하나 지적 수준도 다르지. 어? 그다음에 뭐야? 그 사람 준비도도 다르지. 준비 잘 온 놈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관련성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나하고 친밀도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6 개가 다 달라요, 30 명이. 그럼 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야? 딱 끌어모아 가지고 뭘 해야 돼?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게 100% 달성시켜 주는 게 인제 교사니까 그렇잖아. 다 알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모르면 그 수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꼭 지식만 좋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라는 거는 뭐만 해야 돼? 바로 뭐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학습 내용도 있으지만 뭐도 교수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다? 평가 방법도 알아야, 여러분 수학 능력은 교수 방법, 평가 방법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내용만 알면 되죠. 그게 수학 능력입니다. 가르치는 방법 몰라도 돼요. 그지? 평가하는 방법, 평가물 주니까 평가 주면 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교사는 그 세 가지를 다 뭐 하나 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하는 게 그런 어떤 지적인 인지적인 능력만 하는 게 아니라 걔하고 친밀감도, 그렇지? 기분도 업을 시켜 줘야 돼요. 정의적 요소도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우리는 운문이라는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우리 그럼 운문이라는 본질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교사의 본질을. 자, 첫 번째가 키워드는 여러분이 뭐다? 아까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뭐를 잘 알아야 됩니까? 교육 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 그러면 교육 과정 안에는 여러분이 우리 뭐다? 이제 국공기 과정, 공통 과목은 국어 과목은 몇 가지의 인제 세부 교과가 있어요. 어려움 많은 거예. 그렇잖아. 인제 국동기에서는 우리가 뭐야 듣기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걸 인제 심화 과정으로 가면은 화법이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인제 우리 심화 과정 용어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 화법, 그다음 뭐, 그다음 독서, 작문, 그렇잖아. 그다음 문법, 문화, 이렇게 해서 과목이 국어 과목이 우리가 인제 중고등학교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 바로 뭐 5 과목이, 고걸 여러분이 이제 국어라는 안에 5 개의 많은 거에 하위 인제 어떻습니까? 세부 언어가 있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언어 통합이라고 합니다. 언어 통합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구두 언어를 쓰고 하나는 뭐 한다? 문자 언어를 쓴다 이 말. 그래서 언어 통합 교육이라 그래요. 고걸 여러분이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 대학교는 뭐야? 한 개만 가르치면 되죠. 그치? 문법만 가르치든지 문학만 가르치든지 뭐 그다음 뭐 화법만 가르치든지, 그지?
이렇게 한 개만 하면 되지만 중고등학교는 이 5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 과목의 인제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교사가 아니니까 아직, 그지? 그럼 교사를 이제 되기 위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지? 임용 시험이니까. 그러면은 뭐다? 이 출제 방향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요 2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2개를. 그럼 여기에 인제 우리는 답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뭐죠? 지금은 문학 인제 운문이니까 바로 뭐 문학의 바로 뭐다? 자, 운문의 위에는 또 뭐예요? 우리는 문학이죠. 그죠? 문학이잖아요. 그지? 그럼 문학의 기본적인 본질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고게 뭐냐면은 요 문학이라는 곳에 뭐 하는가? 용어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시험은 전부 우리 전문가는 뭐야? 뭐를 아는 거야? 전문 용어를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아마추어는 사실 단어 몇 개 없으면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뭐 하는 거예요? 전문 통역사가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여행할 때 쓰는 몇 개 뭐 일상어 알아 가지고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바로 그거는 일상어입니다. 이제 일상어는 몇 개만 알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전문인이 되려면은,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어떻습니까? 전문 통역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하는 게 전문 통역 대학원들이 있죠. 그죠? 통역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나는 뭐 국방을 한다. 그지? 세무를 한다. 법률을 한다. 그죠? 상업을 한다. 그럼 그 속에서는 용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회의를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용어를 알고 용어의 문화 의미와 기능을 인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문학이요. 그다음에 인제 모든 문학 작품은 뭐를 가지고 있다?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출제 방향이 문학은 뭘 적어 준다? 작가와 뭐다? 제목을 적어 준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자료에는 작품도 있지만은 작품 밑에 많은 게 작가하고 제목을, 그러면 요게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시험의 출제 뭐야 학습 뭐 하는 거야 자료가 된다는, 텍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것을 활용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하는 공부를.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우리는 여러분 독서할 때도 보면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훑어읽기를 할 때 뭐를 전부 다 훑지 습니까? 글만 보는 거야? 아니죠. 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다? 제목, 소제목. 그렇지.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사파, 주석. 그렇지. 그다음에 뭐예? 뭐 그림. 그렇잖아. 이런 하여튼 교과서에 뭐 하는 거야? 언급되어 있는 모든 단어를 뭐 하나 다 예측한다. 우리 독서할 때 그럼 비웠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문학 시험 여러분 지금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험 치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인제 시험에 합격되면은 지금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인제 발표가 뭐 했어? 우리가 뭐 인제 5일날 났는데 그랬잖아. 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5일날 나면 20일 후에는 뭐가 되나? 3월 1 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바로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를 가르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게 없다. 수련 기간이 없어요, 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용이 준비할 때는 여러분도 합격을 해야 되는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은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공부를, 그러면은 시험을 측정을 할 때는 아까처럼 수학 능력만 뭐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가르치는 능력도 뭐 한다?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평가하는 능력도 측정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고걸 잘 기억.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교수 능력을 측정한다. 요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요런 인제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면 요거는 인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항상 여러분 뭐다? 항상 제일 상위어는 명시적입니다. 그죠? 이 이제 전부 뭐 하나 계관을 인제 제시하는 거니까. 인제 좀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걸 인제 기본으로 해서 인제 뭘 외워 놔야 되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뭐든지 뭐에 기반을 해서 전부 교육 과정이 설정돼 있어? 교육 이론. 교육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사상이죠. 사상, 이념 이겁니다. 이념.
가치, 철학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국가든 개인이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념, 이데올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데올리기가 없다는 게 인제 우리가 뭐 작품속에 뭐야 "야 이 새끼 너는 생각이 좀 없냐." 이래서 그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철학. 그렇잖아. 그게 바로 인제 그러면 국가를 인제 우리가 젊은 뭐 하는 거예요. 인재들을 인제 교육을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바로 뭐 하는 거예 추구하는 가치를 이제 있다는 거지 가치. 그게 인제 지금의 현재 지금 뭐 하나 우리 교육의 이론은 바로 뭐다? 이겁니다. 그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구성주의는 바로 뭐 중심이야? 바로 인제 활동 중심입니다. 그게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중심. 구성주의는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요게 인제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인제 우리는 바로 뭐야?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 요게 인제 구성주의입니다. 그런데 인제 학교라는 곳은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인제 뭐 하는 거예요? 요것만 너무 계속 강조하니까 인지 구성부터 사회 구성주의, 대화주의 그지? 이렇게 강조하니까 뭐가 자꾸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전통 교육 방법인 뭐가 빠져요?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가 빠져 형식이 빠진다. 그럼 형식은 요거에 반대니까 뭐가 되나? 교사가 되겠죠. 그지? 교사 그지? 그다음에 뭐다? 과정이 반대니까 뭐? 상대니까 결과가 되겠죠. 그지? 결과. 그지? 그다음 활동에 대신에 인제 바로 뭐냐? 개념, 이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강조하는 게 뭐다? 장르다 이 말이야. 장르. 장르. 그렇지. 장르. 그러면 인제 소위 말해서 뭘 한다? 인제 요 형식주의를 이제 뭐 하는 거야? 바꿔서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이론의 형식이라는 개념이 아닌 발전된 뭐야 형식. 그러니까 형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식주의를 볼 때는 고정불변이지. 딱 정답이 모범답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 장르 구성주의의 장르 형식은 가변적인 뭐야 상대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얼마든지 뭐하나 사회 문화 맥락에 맞다 형식 틀이 뭐한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가치도 바뀔 수 있다는 그렇게 쪼끔 유연성이 있는 형식입니다. 형식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문학에서는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뭐 문학은 종류를 이제 우리는 텍스트 있는 걸 장르라 그러죠 갈래를.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는 거나 문학 개념을 뭐 했다? 그렇죠. 구성주의에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학은 우리가 딱딱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렇잖아.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문학이라는 안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학처럼 딱딱딱딱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다른 교과도 국어도 아까 문법도 그렇지. 그다음에 뭐 화법도 독서도 작문도 뭐처럼 문학처럼 뭐다? 딱딱딱 뭐 하는 거야? 형식 규범을 뭐 하는 거야? 다양하게 딱딱 규정을 짓자 이 말이야.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쪼끔씩 뭐야? 다발로 지어 가지고 뭐 하자. 가르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 하는 거야? 산만하지 않고 그렇잖아. 뭔가 뭐 하는 거야? 통일성 있게 가르칠 수 있겠더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학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0 명을 그냥 개별적으로 계속 지도하면은 여러분 1 시간에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모둠별 그렇잖아. 수준별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뭐다? 우리가 활동수 뭐 소집단 그룹 수업을 자꾸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처럼 요걸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나오면 요 교육에 입각하니까 여기에 따라 나면은 따라 나오는 게 반드시 뭐가 있다?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학 공부에서는. 다른 국어 요즘에 국어 공부는 뭐든지 요게 중요하다. 그러면 요 담화 간섭은 아까처럼 틀인데 이 틀이 뭐예요? 고정불변이 아니고 뭐다? 바뀐다 이 말. 그치. 계속 변해가 바뀐다는 겁니다.
틀을 알면 틀이 있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필자나 화자하고 그다음 누구하고 그렇죠. 독자하고 바로 뭐예요? 청자하고 뭐 하기가 쉽다는 거야. 틀이 있으면은 소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학 문제를 잘 푼다는 거는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야? 저 뭐 시험 문제 잘 푼다는 건 누구하고 소통 잘하면은 시험 문제 잘 푸는 거야? 출제자하고 소통이죠.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를 뭐하나 내가 뭐 하면 돼? 어? 답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화법에서 배웠던 뭐하고 같습니까 보니까? 면담하고 같죠. 면담은 구두언어로 그치 질문한 것을 답하면 되지 그지? 네. 그럼 이거는 인제 문자언어로 뭐 하는 거야? 출제자가 질문한 걸 뭐 하면 돼? 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은 뭐다? 채점할 때 객관도가 타당도가 높겠죠. 그럼 요걸 익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갈 장르, 갈래, 틀 요걸 인제 익히라는 겁니다. 요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할 때 문학을 할 때 뭐 하는 게 전통적인 문학의 갈래는 뭐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다? 아까처럼 문학이라면 전통적인 문학의 갈래를 나누면은 요거와 운문문학 요겁니다. 그지? 자 우리가 전통적인 문학이라면은 크게 나누면 뭐야? 운문, 산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문, 산문이 이러니까 분류 기준이 뭡니까? 형식이죠. 분류를 했다는 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형식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서정이다 이럴 때는 바로 뭐가 되나? 음? 내용이죠, 내용.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서정갈래다 이럴 때는 인제 우리가 말하는 사분류법입니다. 운문산문일 때는 문학이 뭐야? 이분류법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사분류법으로 나누면은 뭐예요? 서정, 서사, 그렇죠. 극, 교술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 기준을 그게 인제 뭐가 되나? 다마관습입니다. 이미 인제 우리 문학을 가르칠 때는 이분류법으로 뭐하나 다마관습을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죠. 그지?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는 해서 뭐다? 인제 양준호 뭐다 인제 조동일 박사가 썼던 글 있잖아. 바로 뭘 해서 사분류법으로 우리 한국의 문학을 가르치자고 이미 뭐 하는 거야? 다마관습이 정해 버렸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내놓은 거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되 그렇잖아. 요것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운문이라고 말할 때는 뭐를 강조하는 거야? 문학에서 운율을 강조하는 겁니다. 운율. 운문은 운율이죠. 짧은 글로 돼 있다면 운. 운이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 소리. 그렇잖아. 반복되는 리듬이 있는 소리를 운문이다 이 말입니다. 짧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인제 대부분이 뭐가 되나? 형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형식. 그치? 그다음에 요 서정 문학은 뒤집으면 뭐가 되나? 정서다 이 말이야. 요 정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내용에 해당한단 말이야, 내용. 그렇잖아. 그러면 서정, 서사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인제 뭐 하는 거야? 가지고 뭐 한 거야? 분류를 한 거다 이 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운문문학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다? 우리가 명칭이 뭐밖에 없어?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고전 시가나 뭐 할 때 현대시를 할 때는 뭐 제일 먼저 우리 파악해야 될 게 뭐다? 운율입니다. 운율. 그러면 운율을 인제 그러면 인제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운율이단 말이야. 그치? 운율. 그럼 운율이라는 거는 리듬인데 그지? 그러면 리듬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또 뭐야? 아까 말해 뭘 알아야 돼? 기본 용어나 요걸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운율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운율이 생기는 뭐 하는 거야? 형성 방법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인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운율을 찾 그럼 뭐 어떤 운율이 뭐 때문에 운율이 생기냐를 뭐하나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돼. 그 시험은 뭐냐 실제 작품을 찾는 거니까 그 속에서. 그치? 세부적인 문헌 거를. 고걸 이제 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 기본 용어들을. 전문가는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다? 우리는 뭐다? 그러면 만약 요 두 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 사람이 그랬잖아. 지어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내용만 있겠죠. 그러면 뭐하나 너무 단조로워서 삶에 재미가 없지.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뭐가 있어? 자기 개성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요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표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문문학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운문문학이라 그래? 표현하려면은 뭐다?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뭘 알아야 돼 여러분이? 비유가 뭐고 상징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용어들을 인제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교육 과정은 요게 인제 상이어고 그지? 그럼 요걸 뭐 해 놓은 거 그리고 구체화시켜 놓은 게 뭐라 그랬어? 성취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성취 기준으로 정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요 성취 기준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의 기준이. 그건 여러분 기출에도 보면 그게 있어요. 나중에 인제 볼 텐데. 그러니까 성취 기준의 첫 번째 거는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아까처럼 바로 요 명칭이 있잖아요. 그지? 요거 형식 그다음에 뭐 내용 뭐다 표현 요것의 복합 구조물이다. 요 복합 구조물이 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뭐예요? 틀이죠. 요 틀이 복합 구조물이 바로 뭐가 됩니까? 담화관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담화관습. 그러면 시를 하나를 딱 보면은 그렇잖아. 고전 시가든 현대 시든 보면은 뭐를 딱 찾아야 돼? 형식과 표현과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는 뭐다? 요 내용은 전부 요걸 드러내기 위한 뭐 하는 거야? 장치입니다. 결론은 전부 다 우리 뭐 찾는 거다? 운문문학은 정서 찾는 겁니다. 알겠죠? 정서 찾는 거. 그러면 정서는 바로 뭐예요? 주관이야, 객관이야? 주관이죠. 눈에 안 보이죠.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소통하려면은 뭐 해야 돼? 눈에 보여야 되니까만은 눈에 보이게 해 놓은 게 뭐야? 요겁니다. 그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켜서 눈에 보이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그다음에 또 뭐가 된다?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거지. 그지? 그러면은 뭘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 사회 문화적 맥락. 그러면 그 작품 속에는 그 당대의 삶의 모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그 문화라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학은 예술은 전부 문화산물이지 그지? 문화산물. 문화 안에 뭐예요? 예술도 있고 다른 것도 쭉 있다 뭐 개념이.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뭐하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습. 그렇잖아. 어?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개인 작품이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 시대에 뭐하나 사람들의 공통된 뭐야?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고전시가 고대가요 구지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뭐야? 구지가는 어느 시대 작품이야? 가야 작품이죠. 가락국. 그러면 가락국 그 구지가 하나를 보고 가락국 전체 사람들의 뭐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왜? 기록으로 남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뭘 한다? 유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론을 하는 거다. 그럼 요걸 인제 기억해. 그래서 이 문화 산물이 되려면은 뭐가 인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자 돼 있다. 문학 속에는. 그러면 문화 좀 여러 문화 요소는 다양한데 문학 속에서 뭐 이 결정적으로 문화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 그걸 인제 외워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은 뭘 외우면은 공부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뭐 하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가 바로 뭐예요? 문화상이 드러나지 그지? 그러면 요게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을 뭐 하는 거예요? 알면은 뭐다? 문학이 이야기가 쉽다는 거죠. 배경 지식으로. 그러면 요것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훨씬 문학 작품을 많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제 우리가 보죠. 또 인제 우리는 뭐 하나 성취 기준 여러 개 있지만은 요 네 개 그러면 다양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함축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한 정면만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도 막 계속 건축물의 남향 앞면만 보고 집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도 있다? 앞면도 있고 뭐예요?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뭐예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게 인제 다양한 맥락입니다. 다양한 맥락.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양한 맥락으로 보면은 바로 뭐예요? 문학 작품의 뭐다? 요 문학사는 문학 작품 내부만 보자는 거죠. 내부만. 이 맥락은 우리가 전통적인 문학 이론 중에서 에이브람스의 뭐나 문학 감상 이론하고 같습니다. 구조주의가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가 바로 문학 사적 맥락입니다. 알겠죠? 문학 사적 맥락. 그다음에 반영론이 뭐에 해당합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인제 요즘은 우리는 뭐예요? 상호 텍스트. 이게 인제 우리가 독서에서 말하면 뭡니까? 무슨 읽기야? 상호 텍스트가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작품을 뭐 한다? 그렇죠. 비교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게 활용. 그래서 요즘은 뭐야 요 맞춰서 시험 문제가 어떻습니까? 가나 작품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개만 나왔는데 그렇죠. 요즘은 뭐 하나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해서 인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 그 작품을 더 심층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기준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 두 작품이 묶였다.' 이러면 뭐 하나 두 작품의 상호 텍스트 맥락으로 하는 그럼 상호 텍스트니까 바로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겠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문학 사적 맥락이라면 작품의 뭐만 돼? 내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은 바로 뭘 본다? 이 문학 작품이 뭐예요? 쓰여졌던 뭐 시대적 뭐 한다?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치?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고 말을 하면 그걸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요. 그다음 필자 이러면 뭐가 되나? 작가 이러면은 바로 뭐예요? 작가 뭐를 중시한다? 의도, 생각,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다? 의도나 사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문학 문제는 작가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작가. 작가가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작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작품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랬잖아. 만약 여러분 손흥민 이러면은 바로 뭐야? 나 손흥민을 알고 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뭐를 이해하기가 쉬워? 손흥민은 손흥민이 제일 뭐야? 잘 나가고 있는 게 뭡니까? 축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축구를 뭐 하는 거야? 더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지? 그 사람은 평생 축구를 해온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 손흥민." 이러면 뭐 하나? "저 새끼 뭐야?" 그렇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게 무슨 소리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은 뭐 하나 흥분해서 그렇지 막 손흥민 이러면 막 난리인데 무슨 사람은 뭐 하나 그냥 술렁하게 그렇잖아. 그럼 사람을 모르니까 감동할 뭐하나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바로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시험을 치거나 공부를 할 때는 그 요소에 대한 배경 지식을 뭐든지 뭐다? 다른 사람보다 뭘 가지면은 많이 가지면은 작품을 뭐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축적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도 필요한 것만 하자 이 말이에요. 요렇게 요처럼. 그다음에 인제 독자는 바로 뭐 독자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강의를 듣고 앉아 있다. 제일 여러분이 뭐예요? 그게 인제 아까 독자의 뭐가 됩니까? 요구입니다. 그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강의 들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문학에서 여러분 뭐 하는 게 그게 기능입니다. 효용성이라 그래요. 효용성.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니까 내한테 덕이 되더라. 그게 덕이 되는 게 인제 여러분 바로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뭐 인식적 기능. 그지? 그다음에 뭐야? 심미적 기능. 그게 윤리적 기능. 그렇죠. 이겁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되거나 감동을 먹거나 그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내가 뭘 얻는 거예요. 그걸 인제 뭐라 그래? 용어로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었더니 내가 뭐 하나 '아 새로운 걸 알았어.' 그게 인제 독자 중심의 인제 독자 맥락입니다. 나는 뭐야? 가슴 벅찼어. 눈물이 노래 들었더니 눈물이 흘러. 그렇지?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뭐 삶의 뭐나 인생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렇잖아. 내가 아픈 병자였는데 그 뭐야 가수의 노래 듣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어. 그런 거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 삶의 의욕이 생겼어. 그게 누구 중심이야? 가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야? 그렇죠. 독자 중심이다. 그걸 인제 효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하나 어느 곳을 뭐 하는 거에 중심으로 했는지를 그러면 요게 인제 시험 문제.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수용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고 요거는 뭐다? 이제 또 배웠으면 뭐 해야 되나? 자기가 뭐 해 봐야 돼. 문학 활동을 해 봐야 되겠지. 문학은 뭐든지 우리는 구성주의 교육은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구성주의 교육은 뭐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생활화니까 생활화. 일상생활화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일기를 쓰든 그렇잖아. 그다음에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든 그렇잖아.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문학적인 뭐 하는 게 표현이나 방법을 뭐 하나 활용을 해 봐야 될 거단 말이야. 그치? 그게 바로 요걸 뭐라 그래? 요걸 인제 요거는 수용이고 그렇잖아. 요거는 수용 활동에 대한 성취 기준이고 요게 인제 여러분 보면은 아까 여러분 뭐다? 요 두 개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있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인제 이야기고 요거는 뭐가 된다? 수용하는 성취 기준이고 요거는 바로 뭐예요? 생산하는 성취 기준입니다. 그지? 성취 기준 중에 인제 여러 개 있지만은 뭐다? 본질에 대한 거 수용 생산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생산할 때는 뭐다? 자 문학 작품을 읽는다 이거는 뭐야? 내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지? 고걸 보고 뭐 하나 자 우리 여러분 물건 만들 때 생판 모른 걸 만들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세상에 없는 거 만들기. 그런데 뭐예요? 다른 나라에 있어. 그걸 뭐야? 우리나라에 맞게끔 나에 맞게끔 변화시키기는 뭐하나 쉽지. 바로 그겁니다. 문학자. 그걸 이제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래? 창조적 재구성이라고 한다. 창조적. 여러분이 창조라는 개념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에서 뭐야?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걸 뭐라? 창조입니다. 알겠죠? 원래 있던 데 막 흩어져 있던 요소를 재조합을 해 가지고 제3의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창조라 그래요. 알겠죠? 그 창조적 사고, 창조적 활동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문제 해결 능력. 그걸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인제 이것도 무턱대고 만들어 놓으면 남하고 소통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아까 뭐에 맞춰야 돼? 이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관례의 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세요. 그 틀이 뭐야? 내용을 바꿨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하나? 저 내용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는데 요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하나? 이거는 있는데 요것만 바꿨다. 그지? 그다음에 뭐하나? 이거는 똑같은데 요것만 바꿨다. 그럼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예?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장르를 바꿨다.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맥락을 바꿨다. 맥락이 아까 여기 있죠 이렇게. 맥락은 쉽게 말해서 관점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보던 걸 뭐하나 뒤에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속만 보던 걸 뭐하나 바깥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다음 뭐 생산자 입장에서 보던 걸 뭐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다 이 말이야. 그게 맥락입니다. 알겠죠? 맥락. 그다음에 뭐하나 현대 사회에서 오니까 뭐로 매체로 문자로 하던 걸 뭐야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하나 보여줬어요. 그렇잖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옛날에 뭐 하나 가수만 노래만 하던 걸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뭐 하는 거야. 무비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렇지. 같이 인제 뭐야 슬라이드하고 같이 노래하고 영상하고 같이 그렇잖아. 그걸 만들어서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인제 여러분 어려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 전년도에 뭐 나왔었어요. 우리가 고전 산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뭐 적백과 나왔지. 적백과는 어디에서 가져온 뭐 적백과 이러면은 보세요.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중국의 삼국지연에서 가져온 거지 삼국지연. 그러면 그 적백과는 뭐 다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모두 바뀌어 버렸어. 내용도 바뀌었지. 모두 바뀌었어. 형식도 바뀌었지. 그다음 뭐도 바뀌었어? 표현도 바뀌었지. 뭐도 장르도 바뀌었어. 그거는 소설이었는데 뭐하나 판소리로 바뀌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하나 의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보는 걸 인제 그 항상 요기에 해당하는 걸 예문을 인제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보세요. 저 지도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인제 이 기본을 알았으면 인제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지도를 할 때는 바로 뭐다 갈래별 아까 요 갈래 그죠?
갈래, 갈래 나오니까 우리 왜 갈래를 자꾸 하느냐면 장르 구성주니까 장르가 갈래입니다. 그지?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는 뭐야? 갈래는 운문문학, 서정문학 요 두 개 다른 밖에 없어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는 뭐하나? 너무 많아. 일반적이니까 시험 치기가 좀 어렵겠죠. 그걸 전문가 두 개밖에 모르는데 그걸 전문가라 이러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지? 전문가라 이러면 최소한도 뭐야? 남이 모르는 디테일함까지만 알고 있어야 전문가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를 할 때 수능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 뭐예요? 갈래만 하지 말고 더 많아 디테일한 갈래까지 외우라는 겁니다. 교사니까. 그래서 갈래에 뭐를 알아? 그러면 이제 갈래를 나누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품은 뭐 수만 작품 있잖아요. 그걸 다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축구 선수 전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 다 인터뷰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 최소한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뭐야? 세계 뭐야? 축구 선수 뭐 탑 뭐야? 10만 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야? 축구 선수 뭐 하나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뭐야? 탑 서열 중심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야? 클럽 중심으로 한 명씩만 뭐 하나 하겠다. 아니면 국가별로 뭐 하나 한 명씩만 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뭐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별로 그 나라마다 최고 선수 한 명만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전 세계 국가별로 축구 뭐야 제일 잘하는 그 국가대표 한 사람 인터뷰. 그럼 여러분 뭐가 죠? 나는 전 세계 많은 게 국가의 선수 인터뷰 다 했어. 다 알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뭐를 다 대표하니까. 그 나라의 축구 선수를 뭐하나 다 대표하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축구 선수 뭐 지방팀이나 뭐 써있는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굴 통해서 알면 제일 쉬워? 아까 인터뷰를 했던 그 나라의 뭐하나 대표 선수를 통해서 하면 제일 쉽지. 왜? 그 나라에서는 그 대표 선수를 모르는 사람 축구 선수가 없잖아요. 그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 선수는 그 나라의 최고 축구 선수니까 모든 그 나라의 축구 선수 이 사람 다 알아. 그렇지? 그다음 이 사람 우상을 또 받더라. 그러면 우리가 문학도 이 대표작을 알면은 밑에 짠챙이들은 많아. 저절로 알아죠. 알아서 기 와서 얘가 많아. "나 누굽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얘한테 소개해. 그럼 내가 옆에 있으면 뭐는 "소개 좀 누구시에요? 누구 소개시켜 줘요." 다 그지 해 이렇게. 맞죠?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인간관계처럼 문학 작품을 안다지 말고 관계 맺기라고 생각하면 그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알면 나머지 많아. 다 알아죠. 그 그룹에. 그렇잖아요. 다 알아죠. 그러니까 그 대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표작을 선정을 잘해야 돼요. 대표작을. 알겠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가르칠 때도 뭘 가르쳐라? 대표작을 가르치라 그랬죠. 시범을 보일 때.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이해한다는 거는 자, 여러분 인제 독서하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거는 전부 뭐야? 독서입니다. 배경 지식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문학은 감상적 이해입니다. 감상적 이해. 그러면 감상적 이해를 요거는 고등사고인데 요걸 하려면은 먼저 뭐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적 이해는 또 세 단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문자, 해독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뭐 하나? 독해,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뭐다? 독서가 있습니다. 그지? 독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적 이해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알자니 뭐다? 뭘 먼저 아는 거야? 첫째. 중심 내용을 뭐 한다? 파악하는 겁니다. 맞죠? 중심 내용을 하면 나머지는 전부 무슨 내용이야? 세부 내용. 요거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뭘 파악해야 돼? 아까 이제 모든 글은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어? 요게 형식이죠. 그지? 표현도 여기 이제 형식까지 있으니까. 내용과 표현. 그러면 요거는 내용에 해당하지. 그지? 그럼 뭘 알아야 돼? 형식을 알아야 돼. 그럼 뭐 형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개 방식이라 그런단 말이야. 요거 파악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는? 사실적 이해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요걸 다 마는 거야. 파악하는 마는 거야. 전략이 무슨 전략입니까?
요걸 한꺼번에 두 개 다 파악하는 거. 그렇지 요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문학도 공부하면 뭘 먼저 해야 돼?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약은 뭐야? 중심 내용하고 뭐 형식, 전개 방식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문이니까 뭐예요? 무슨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 요걸 아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뭐가 됩니까? 정서가 되겠죠. 아까 서정문학이니까. 운문문학은 정서가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작품의 정서와 뭐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요게 되면은 고게 되면은 추론합니다. 추론은 뭐 파악하는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 필자에는 필자 나오면 무슨 단어 파악하는 거다?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 그다음에 바로 뭘 알아야 돼? 자 문학은 뭐로 돼 있다 요렇게? 표현이 어떻게 돼 있다?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숨어 있어. 숨어 있지. 그러니까 뭘 더 파악할 수 있죠? 추론적은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뭐예요? 함축적 뭐도 파악할 수 있어?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추론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하나 문학은 숨겨 놨으니까 진짜 이야기는 그렇죠. 숨겨진 이야기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문학은 비판적 읽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는 주장하는 글이 아니니까. 그지? 주장하는 글은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돼? 요 두 개를 인제 먼저 요걸 알면서 요거에 통해서 뭐하냐? 감동 먹었다. 아까 여러분 문학은 뭐예요? 감동 먹거나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지? 문학은 정서문학이니까 감동과 깨우침입니다. 그게 감상이에요. 어떤 감동을 했느냐 어떤 깨우침을 얻었느냐 이 말입니다. 깨우침을 얻었느냐. 요것이 바로 감상적이에요. 감상적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인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이런 인제 방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요렇게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체계적.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자 요거는 인제 개념적인 이야 뭐 글로 했어요. 글로 하니까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러잖아. 내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 학생들이 잘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잘 못 알아먹어. 그치? 그죠. 언어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는 전부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관념적이다 이 말이야. 관념적. 맞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거는 이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관념적인 걸 뭘 보여줘야 돼? 항상 뭐라 그래서? 어? 아까 정서는 주관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요걸 뭐로?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담화 관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담화 관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담화 관습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완이 제시하는 바로 뭐가 된다? 운문문학을 뭐하나 공부하는 담화 관습을 익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틀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뭐하나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그다음 학교 가서도 뭐 하는 거야? 문학을 뭐하나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워 가지고 학교 가서 뭐하나 국어 선생님 항상 그 애들이 인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애들 막 선생님처럼 문학을 가르쳤더니 껌뻑 죽어요. 그래서 뭐 하나 모든 문학 수업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뭐 방과후 수업이 자기한테 다 몰려 가지고 선생님 뭐 하나 아주 돈 뭐야 많이 벌어요. 그거는 이제 딱 보면 기존의 선생은 뭐야 가르치는 하고 전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뭐 하나 가장 쉽게 단숨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인제 뭐가 된다? 담화관습 아까 공략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분 뭐하나 객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전문가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요소 이게 인제 뭐가 되나?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지? 그다음에 바로 뭐다? 이거는 인제 외적인 맥락입니다. 아까 요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뭐하나 들어 있죠? 들어 있다. 그다음에 아까처럼 시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정서문학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정서 변화 추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정서 변화 추이. 그러니까 모든 많은 거야.
이 시는 알겠죠? 운문문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하지만은 뭐를 가지고 있다? 가장 공통적으로 뭐든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 뭐다?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무조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성정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성정결 구조. 알겠죠? 기성정결 구조. 요걸 인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문학은 모든 게 맞죠. 문학이 왜 필요합니까? 문학이. 뭐든지 뭐 인간이 자 밥을 왜 먹어? 살라고. 안 먹으면 죽고 배고프니까. 맞죠? 그러면은 인제 아까처럼 이 보세요. 밥이나 이런 거는 물질이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 육체를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해요. 왜 이 신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밥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뭐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재화라 그럽니다. 물질 재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냐 문명이라 그래요. 문명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야 육체적인 뭐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재화를 뭐냐 만들어 나가는 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뭐야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재화가 풍요로워요. 그러면 삶이 윤택해져요.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피드피드가 했는데 많은 거예요. 돼지 새끼처럼 그렇지. 그다음 비우고처럼 많아. 막 때깔도 좋은 많아. 막 그저 마블링 막 연락이 잘 들어가가 그렇지. 맛있는 고기도 살찌는데 이 새끼 뭐야 소가 많아. 포악하게 좋고 막 그 주인도 물어 뜯어 버리고 그렇지. 막 이러면은 그 소가 많은 게 어떻습니까? 키울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돼.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동물은 뭐 그래도 뭐야 동물이니까 이러면 되지만은 인간은 뭐야 이 새끼 힘 세다고 막 학교 가서 그렇지. 힘 약한 다 뒤를 베풀고 다 부숴 버리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뭐하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준 게 바로 뭐야? 뭐도 필요해. 아까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재화도 필요합니다. 그 정신적인 재화를 주는 게 뭐야? 예술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산물이지. 그지? 그게 바로 정신적인 뭐를 주는 거야? 재화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문학은. 알겠죠? 정신적인 뭐예요? 재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재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는 거예요? 이런 걸 뭐가 문학을 노래했다. 그죠? 내가 뭐 하는 거야? 일을 했다. 이런 거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야?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일한다. 이거는 내가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많아 풍족한 것 같으면은 뭐 매일 일해 안 해? 그럼 뭐 선별적으로 취미 삼아 하겠죠. 그지? 근데 억지로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문학도 시도. 왜 시를 지었겠어요? 아까처럼. 먹을 게 필요한 게 정신적으로 많아. 뭐가 부족해요. 정신적으로.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문학은 바로 뭐다 이렇게 현재 화자의 정서가 정신적으로 뭐야 부족한 상태에서 뭐 한다?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은 부족한 게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노래 부르기 전보다는 일단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좋아진다 이 말이야. 그게 문학입니다. 그게 효용성입니다. 아까 뭐라? 좋아지는 걸 두 가지죠. 뭐하나? 마음이 뭐하나? 푸근해지거나 기쁘거나 그다음 뭐야? 깨우침을 얻거나 바로 그거야. 그러면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은 아까 말해서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기쁘거나 그다음 뭐야? 깨우침을 뭐 하는 거야? 얻거나 요렇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요렇게 되는 뭐가 있겠어? 전환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보다는 성이 많아. 더 정서적으로 좋아 나빠? 나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뭐예요? 화법도 연설문도 보고문도 도입부는 뭐라 그랬어? 흥미유발 그다음 뭐 내용 제시적이지? 그러면 기달락에는 뭘 제시했어?
지금의 뭐 내가 좋아 나빠 화자의 정서가 나쁜 상황을 맛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성에는 뭐하나? 그 나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나 그래서 더 괴로워. 그지? 그러면 계속 괴로우면 이 인간은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으니까 뭐를 마련해야 돼요? 전기가 자 여러분 저 선생님이 여기 강의 특강을 듣고 강의를 들어. 이게 뭐가 되나? 집에서 혼자 하니까 계속 많아. 임용이 공부가 힘들어. 합격이 잘 안 돼. 그게 바로 뭐하나 처음에는 뭐하나 혼자 해 봐. 그게 깁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처음 상태 여러분 임용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 교사야 아니야? 아니니까 바로 뭐하나 불안해. 그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살 게 많으면은 뭐하나 교사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다른 직업 얻어 안 해도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인제 그걸 해. 근데 뭐 하는 거야? 혼자 해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고 뭐야 잘 모르겠어. 더 불안하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입니다. 성 알겠죠? 그런데 뭐 하는 거야? 강의를 좀 들어 보니까 어때? '어 이거 희망이 생기네. 될 수 있겠네. 몰랐던 걸 알게 되겠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치? '유한을 만났다. 이게 그지? 잘하면 원래 되겠는데.' 이런 인식이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부터 인제 뭐야 인식에 따라서 어때서 이 상승기 이게 인제 아까 말하는 뭐야 부정적 자아에서 뭐로 바뀌는 전환점이 생겨. 긍정적 자아로. 그러면 인제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결과가 뭐가 되나? 여기가 합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뭐예요? 시에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는 정서문학이니까 많은 거예요. 외적인 물질적으로는 보상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겁니다. 문화는 물질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눈에 그러니까 심리가 바뀌는 정서 알겠죠? 심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는 뭐예요? 부정 심리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시다. 알겠죠? 운문이다. 부정 심리에서 긍정. 그러면 긍정으로 바뀌는 뭐가 반드시 있다? 전환점이 있다. 전환점.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바로 뭐예요?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그 전환점과 만한 거야. 결과. 그치? 그럼 지금 상황은 누구든지 뭐 나쁜 거 자꾸 언급하는 거는 막 골 아프잖아요. 그렇잖아.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좋게 되는 그러면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이 전환점 맞이하지는 않겠죠. 그걸 인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요소들을 잘 기억합니다. 자 요게 인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운문문학의 기본적인 뭐다? 인제 공략법의 요소들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 틀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인제 요걸 인제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뭐다? 고전시가 현대 자 고전시가 현대시 이래 되면은 분류 기준이 뭡니까? 시대죠, 시대. 시대입니다. 그죠? 시대. 그다음에 인제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운문문학이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운문문학이 아까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 기본 지식,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돼. 요게 인제 여러분 뭐하나 선생님이 인제 이 키워드 체계 여기 다 있어요. 공략법에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지식 구조에도 있는데 고걸 뭐하나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뭐하나 잘 해 놓은 게 요 책에 요거 앞에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요 실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책에도 있어요. 이쪽 공부할 때 우리 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인제 우리 현대시 할 때 요걸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무조건만 이 용어 그다음에 요거를 무조건 뭐예요? 아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아 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배경 지식. 작품 문제 잘 풀려면 문제 아무리 잘 읽어도 내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죠? 우리가 답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우리가 독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텍스트를 바탕으로 뭐를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재구성해 낸 거. 이 답을 요게 의미 재구성의 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텍스트 여기 문제지죠. 문제지를 잘 풀려면은 문제지만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야. 뭐다? 그러면 이 문제지를 효과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그렇죠. 그러면 이 배경 지식도 요 문제에 맞는 배경 지식이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소가 만제 그치?
그러면 만약에 시어를 물었는데 시어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만 가지고 풀어서 어 아까 뭐 주제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의미 구성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어조를 물었는데 어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의미 구성이 맞겠지. 그지? 그게 아까 여러분 뭐라 우리 면담할 때처럼 뭘 잘하래 대답을 해야 답변 전략은 질문자의 질문 의도에 맞게끔 그렇잖아. 질문 내용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다음 의도 파악 요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질문 내용에 맞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맞게끔 입맛에 의도라는 건 입맛에 맞게끔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 입맛에. 근데 출제자는 지금 뭐예요? 이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은 출제자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의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응을 못 보니까. 그렇죠. 2 차는 반응을 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 잘하는 게 뭐야? 피드백이 돼 안 돼? 그 사람 인상을 보면 아니까. 그지? 근데 1 차는 이 새끼 숨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쓰는 게 반응을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니까 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달달달 아까 이야기했잖아. 운율이니까 뭘 알아야 돼? 운율의 형성 방법들. 그지? 그다음에 시어를 화자, 운율. 그러면 요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럼 요거는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야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 그럼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운문문학을 못 푸는 겁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달인이 돼야 돼 이거.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요리 하는 거야 재료 이름입니다. 상치가 들어가는데 상치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상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 그다음 뭐 토마토는 아는데 그냥 큰 토마토가 중요한지 방울토마토를 쓰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큰 토마토를 쓸 수도 있고 방울토마토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토마토를 날 것으로 할 건지 갈아서 할 건지 익힐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토마토는 아는데 그게 인제 요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요리가 제대로 안 되겠지. 그지? 바로 고 내용을 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뭐야 요걸 바탕으로 인제 뭐부터 이제 고전시가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현대시 공략법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앞에 걸 다 했으니까 고전시가 기본적인 거는 합시다. 수고했습니다.